네, 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광화문 지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이정아 주임입니다. 여기 경희대생분들도 많으실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학교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혹시 타 학교 학생분들 계신가요? 손들어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얼마 안 계시지만 저는 이분들이 그만큼 열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경희대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타 학교에서 오신 분들도 좋은 취업 성공으로 그 성공이 이어지길 바라고요. 저는 그 주제명을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 중에서도 가장 고민이 되실 게 지금 대부분 제가 4학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들 4학년 마지막 학기 맞으시죠? 또는 유예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취업 시장이 조금 어렵다가 좀 많이 풀린 상황도 있어서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이제 9월 초에 다들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저희 신한은행도 많이 이제 공지를 올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이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 1인데요. 도움닫기예요. 제가 그냥 개구리가 뛰는 뭐라고 해야죠? 노사를 통해서 그 스텝 3까지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저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자체가 저는 사실은 가장 좋은 일종의 저의 모토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채용을 시작을 할 때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서류 면접일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예, 안 보이네요. 예, 자기 자신 아는 거 가장 중요하죠. 그거는 자기소개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일단은 저는 리크루팅에 먼저 참석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용 단계가 첫 번째 뭐 1차가 서류 전형, 2차가 면접, 3차가 뭐 최종 임원 면접 이렇게 많이들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리크루팅이 사실은 실질적인 채용 첫 번째 프로세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저희 인사 담당자 그 과장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리크루팅 자체 내에서도 회사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리고 합격에 대한 팁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든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 그 면담이라든지 그 부스에 앉아가지고 정말 집요하게 그 앉아 계신 대리님을 붙잡고 거의 1시간 동안 면담을 했었어요. 처음에 아까 사진 보셨다시피 제 사진이 어떻냐느니 사진은 저는 3개를 찍어가지고 봤거든요. 뭐 단발머리를 하고 쪽집머리를 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화장법이라든지. 근데 사실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좌지우지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기본만 갖추고 있다면 정말 이상한 카라티를 입고 찍는다든지 정말 개념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아니면은 인상만 좋게 나온다면야 뭐 사진으로 정말 얼굴 보고 뽑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라든지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리크루팅에서도 많은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면담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코멘트를 기존에 이렇게 접수를 해놓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리크루팅 본인이 원하는 회사가 있으시면은 꼭 그 회사가 하는 리크루팅에 꼭 참석을 하셔서 좋은 팁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본격적으로 서류 전형인데요. 저희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사를 저는 2008년도에 최종 면접까지 보고서는 입사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은행에 앉아서 오퍼레이팅을 한 거는 작년 3월부터 했거든요. 근데 서류 전형 자체가 조금씩 변하기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있어요. 첫 번째가 자기소개 부분이고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인사부 화인수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한웨이, 신한가치, 핵심 가치에 대해서 그 팁을 가지고서는 문제를 하나하나씩 만들어요. 저는 그 문제를 하나씩 분석을 하면서 제 경험을 녹아내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아까 다 받아 적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신한은행의 5가지 핵심 가치가 고객중심, 변화주도, 그리고 최고지향, 주인정신, 상호존중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서류를 썼을 때는 7가지의 문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앞에 2개를 빼고는 5가지가 그에 해당하는 핵심 가치가 녹아져 있는 질문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글자 수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00자까지 썼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신한은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금융권
이제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도 글자 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본인들의 경험을 다 녹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금융권 그리고 신한은행 서류를 쓰실 때에는 최대한 서류에 처음에 집중을 많이 하셔서 공을 많이 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에 처음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기업 분석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아까 핵심가치 또 물론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본인들이 그 홈페이지나 어차피 기업 분석을 하시면서 공부는 많이 하시겠지만 홈페이지 가시면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신한은행 분들 많이 있으세요? 그렇죠? 워낙에 뭐 지점에 점포도 많을 뿐더러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합격을 한 선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선배들의 전화를 해가지고 합격 자소서들을 다 모았었어요. 그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는 저는 굳이 답을 하자면 도움이 100%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베낀 거는 아니에요. 베끼면 정말 다 탄로가 나기 때문에 베끼지는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기업에 대한 그 성향이라든지 그런 그 문화 정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게 선배들의 합격 자소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선배들한테 그런 노하우와 함께 같이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나중에 저한테 연락하셔서 저는 자소서는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자소서들을 최대한 많이 읽어보고 취업 스터디를 같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첨삭을 가장 많이 하면서 수정에 수정을 하고 수정에 수정을 그리고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면서 입사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텝 2인데요. 개구리가 두 번째로 이제 날아오르기 시작을 하죠. 점프인데요. 1차 실무진 면접, 은행권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합숙 면접 또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진을 빼는 면접을 해요. 저 같은 경우 새벽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침 새벽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나중에 맥주 한 캔씩 하면서 끝내긴 하지만 거의 집에 오면 뻗을 정도로 그 실무진 면접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궁금하신 점도 이 부분일 것 같아서 이번 채용 단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5가지 전형이었었어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PT 면접도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조별로 토론하는 면접도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가장 유명한 거라서 이건 저는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신한 가치 면접이라고 해서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한 외에 그 5가지 핵심 가치 있죠. 그 자기소개서 본인들이 쓴 거에 대한 거를 정말 면접관들이 집요하게 물어보거든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엄청난 왕따 생활을 겪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경험했던 얘기를 써놨는데 저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 면접관께서는 이거 네 얘기가 맞느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라 하면서 저희 그 분을 토론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서야 본인 네 얘기가 맞구나 이렇게 하면서 수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5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 자체가 상호 존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합격 자소서 많이 읽어봤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 시간에 팀플을 하다가 어떤 마찰이 있어서 그걸 잘 해결을 했다. 이런 건 좀 진부하지 않나요? 다들 학교에서 팀플 하잖아요. 그쵸? 팀플 다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다들 한 번씩 마케팅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 들으시면서도 한 번씩 해봤을 것 같고 그런 것보다는 같은 경험이더라도 그 중에서 하나의 가장 작은 주제를 꺼내서 여러분들의 그 경험을 녹아내려서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실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일선 창구에서 일하시는 과장님, 차장님들이세요. 그래서 조금 젊은 감각으로 사실은 면접에 임해도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면접을 진행하는 만큼이나 본인들은 힘들어요. 난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요. 정말 다리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그 힐을 신고 꽉 끼는 정장을 입고 앉아가지고 계속 허리가 아프도록 앉아있고 서있고 이런 걸 반복을 했었는데 이걸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본인들의 역량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정말 자신감 있게 그리고 하루 종일 본인의 역량을 여기서 못 보여줬던 이 면접에서는 못 보여줬던 것들을 다른 면접에서는 나는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 이거 다시 한번 되새길 수가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무진 면접에서는
일단은 좀 젊은 감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최대한 정직하게 면접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거는 여자분들에게 드리는 팁인데요. 은행권, 저 다른 기업은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은행권,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끼리,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끼리 면접을 보죠. 그 목적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이 워낙에 말씀을 잘하시잖아요. 정말 유창유수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여자끼리 남자들끼리 이런 식으로 저는 면접을 보는 것 같거든요. 여자분들이 정말 저는 제 같은 팀이었던 9명 중에 같은 팀이었던 한 분은 구하라 닮은 친구도 있었고요. 누구예요? 네, 저도 좀 듣긴 했었는데 저는 이민정 닮았다는 얘기도 듣긴 들었거든요. 그만큼 근데 사실은 정말로 뭐 이쁜 친구도 있었지만 정말 아닌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친구 되게 제가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면접에 임하는 친구도 보기는 봤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모라든지 이런 거에 좀 꼴리지 마시고요. 최대한 자신감 있게 뭐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자를 정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사회자의 역할을 해나가면서 스스로 리더를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 게 하나씩 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모습이 저절로 드러날 수 있게 토론 면접, 그리고 PT 면접, 그리고 뭐 일종의 저 같은 경우에는 롤플레잉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이제 착지예요. 네, 저희 뭐 올림픽이라든지 뭐 개구리도 그렇죠. 개구리가 착지하다가 넘어지거나 뒤부거나 이런 일은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착지거든요. 신한은행에서는 그 최종 임원진 면접인데요. 저는 사실은 서류 면접까지가 가장 어려웠었고, 아까 서류 때까지가 가장 어려웠었고 1차 면접까지는 면접을 봤을 때는 사실은 면접에는 저는 사실은 자신감이 정말 많았었어요. 아, 서류만 붙으면 나는 면접에서는 무조건 다 고고싱이다 이러면서 최대한 자신감을 갖고 임하고 그만큼 쭉쭉 올라가긴 했었는데 이상하게도 최종 임원진 면접 그 임원분들 계시는 곳에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심장이 정말 튀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아,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임원진 분들은 절대 안 웃으세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한 2, 3개월 후에 임원진 면접도 보실 때도 느끼시겠지만 정말로 그분들은 사실은 제가 처음에 딱 입장을 하면서 느꼈던 게 귀신인 줄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5분이 남자 뭐 부행장님도 계셨고 뭐 인사팀장님 뭐 부장님도 계셨고 했지만 하나같이 다 안경을 쓰신 분들이셨고 표정도 정말 없으시고 보시는 것도 이렇게 책상에 앉으시면서 글씨를 쓰시면서 안경 안쪽으로 이렇게 째려보시는 듯한 그런 식으로 쳐다보시는데 특히나 여자분들은 사실은 경험이 많지 않으면은 뭐라고 해야죠? 속된 말로 그냥 쪽팔린 건가요? 정말로 그분들의 임원들의 포스가 아무 말 안 하더라도 그 포스가 있기 때문에 긴장을 더 되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 컨트롤 했던 게 임원진 분들이 거의 저희 엄마 아빠 뻘 대신에 이제 연령대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 앞에 그냥 아빠가 앉아있다 이러고 생각을 하면서 임원진 면접에 임을 했거든요. 기본적인 임원진 면접에서는 뭐 다른 거 많이 안 물어보셨어요. 뭐 금융상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 옆에 있었던 분에게 봐가지고 저는 좀 안심을 하긴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성격이 어떠냐느니 취미가 뭐냐느니 뭐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했더니 그래서 제가 막 얘기를 했죠. 별명이 뭐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KT에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자기소개를 밥 잘 먹는 꽃돼지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은행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한 분만 손들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없으니까 돼지 저금통이요? 저 저금 잘 안 했었거든요, 대학교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자기소개 면접을 준비하면서 자기소개 어떤 걸 할까 가장 고민했어요. 물론 다들 이제 면접 뭐 같이 모임을 하면서 스터디를 하면서 같이 첨삭을 하고서는 피드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긴 하겠지만 처음에 나왔던 거는 뭐 퀴리 부인이니 헬렌 켈러니 뭐 이런 모든 말들이 다 나오다가 정말 고민을 하다가 제 옆에 있던 같이 스터디를 했던 남자분께서 얘기를 했어요. 너 밥 좋아하잖아. 잘 먹잖아.
너 꽃돼지 어때? 이러는 거여서 아 뭐야 이러면서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더 다가가기 쉽고, 그리고 밥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식구라는 거 의미 자체도 밥을 같이 먹으면서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곳 자체가 일단은 이제 금융업이긴 하지만 일선 창구에서 고객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것 자체가 주 업무를 이루기 때문에 그걸 통해 저는 엮어갔어요.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저는 즐거움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도 즐거움이다.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저는 사람들과 밥을 먹는 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그러면서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경험했던 일들을 엮어서 나왔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드디어 조금씩 미소를 띄우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석소를 띄우시는 분도 계시긴 하셨지만 일단은 그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점수를 먹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이정아 씨는 우리 신한은행에서 왜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황을 했어요. 일단은 말이 먼저 튀어나와서 제 자랑을 막 했죠. 저는 뭐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뭐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다들 반응이 안 좋으신 거예요.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좀 혼자 속 쓰려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건 아까 그 KT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선배님께서 말씀했던 것 나만의 주특기라고, 나만의 무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다들 한마디씩 하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먼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두 번째로 먼저 생각했던 게, 저는 그냥 손을 먼저 들었어요. 손을 먼저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뭐 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대학교 4년 동안 운동 겸 취미 겸 해서 댄스를 배웠었거든요. 정말 머릿속에 제가 왜 그때 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노바디였거든요. 노바디 스스로 노래를 부르면서,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또 스스로 작사를 했어요. 뭐 다른 은행은 싫어, 다른 기업은 싫어, 노바디 뭐 신한은행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스스로 노래를 하면서 스스로 춤을 췄거든요. 반응이 임원분들이 5분 중에서 2명은 웃으시고 3분은 진짜 표정이 일그러지셨던 거예요. 제가 손들기 전에 살짝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은행권은 좀 보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임원분들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나? 아니 근데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거 좀 마음에 들지가 않는데,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고, 그만큼 제가 자동적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만큼 작사를 하면서까지 이제 면접을 끝내고 나왔어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정말 후회가 되는 거 있죠. 제가 이걸 집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엄마 아빠께서도 정말 절실했구나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혼자 스스로 이제 최종 면접 발표가 날 때까지는 정말 긴장을 했었어요. 이게 당락의 좌우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정말 나의 발목을 잡고서는 정말 떨어지게 할 것인지 고민했었는데 결국에는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요는 말하자면 임원직 면접에서는 다른 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시고, 자신감 있대 이게 오히려 또 지나치면 자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그 대답을 잘못했던 부분이 자신감이 도를 지나쳐서 자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너무 떨린다는 걸 떠나서 본인들의 얘기를 솔직하게 늘어놓을 뿐더러 본인의 장단점 이런 거 소박하게 얘기하는 것도,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임원직분들 오히려 좋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제 주변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금융권 면접에서 소호가 뭔지 알고 있나? 소호가 뭔지 아세요? 네, 소호 대출 이런 거, 기업 대출, 일종의 중소기업 대출 이런 거 담당하는 이제 부서라고는 알고, 저는 아직 담당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도 몰랐는데 당황을 한 거죠. 그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직은 모르겠으나 앞으로 신한은행에 입사를 해서 소호를 업무를 맡게 된다면 정말 100%, 130%의 일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족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치면서 앞으로 누구누구 씨가 신한은행에 입사하는데 이쪽에서 일을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앞으로 좀 공부 좀 해보세요. 이러고 입사가 됐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모른다고 해서 당황하지는 말고요. 자신감 있게 해나간다면 사실은 취업 성공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가장 팁은, 저는 사실은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건 제가 그냥 춤을 췄다는 거. 춤을 춰서 저는 합격을 한 것 같아요. 그 임원진 분들도 사실은 재밌게 보셨던 것 같고,
아까 말은 안 했지만 저 사실 실무직 면접에서도 제가 손들고 그냥 춤을 췄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쟁쟁한 분들이 옆에 계시는데 스스로 이제 조바심이 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잠깐 쉬는 타임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또 손을 들고 저 춤 한 번 춰도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실무진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거였죠. 남자분들이셨거든요. 정장을 입고 춤을 추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만의 이제 재미라든지 이런 거에 본인은 스스로 어떤 거 앞날에 당락에 결정을 짓는다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시고 본인의 전체를 다 보여준다 생각을 하시고 서류 그리고 면접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그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400명 정도가 이제 공고를 낸다고 하셨는데 다음 주부터 계속 학교마다 하면서 같이 리크루팅을 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리크루팅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많이 참석을 하시고 본인들이 원하는 팁을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저희 그 담당자분 그 인사부 과장님도 같이 오셨는데 같이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손 들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신가요? 혹시 스펙 지금 올리기에 막 열중하시고 계신 분 있으세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4학년 2학기라면 스펙에 대해서는 정말 미련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뭐 스펙이 좋든 나쁘든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스펙 자체는 사실은 크게 좌지우지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가 없었던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신한은행 그리고 금융권에 입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스터디를 하면서 그 기본 소양을 다 쌓으시고 그리고 면접에 임하시고 서류 전형에도 최대한 공을 많이 들여서 그만큼 애정이 녹아내린 게 사실은 그 서류를 보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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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입사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신한은행 정말 이건 최고다라고 했는 게 뭐가 있는지. 입사를 하셔서 네. 좋았던 점. 이 은행이 이 점은 진짜 좋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뭐라고 말을 드릴지. 첫 번째는요. 저는 사실은 신한은행 너무 좋아요. 정말 로열티 있게 일을 하고 있고요. 물론 힘이 안 들다고는 말하지는 않겠어요. 힘이 들면 어차피 입사를 하시고 회사 생활하시면 다 똑같은 생활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복지 자체도 사실은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도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지원이 나왔었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분들 이렇게 걱정을 많이 뭐 앞서 미래를 걱정하는 걸 수도 있지만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최대한 풀로 2년까지 쓰실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저도 사실은 원 전공이 영문과였어요. 그리고 경영을 같이 복수 전공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나가는 것도 꿈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많이 진출하고 그만큼 그 주재원이라든지 파견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입사 뭐 5년차, 10년차 뿐만 아니라 뭐 3년차 되시더라도 최근 뭐 3개월 또는 6개월씩으로 다 해외 나가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뭐 은행이라는 곳이 일단은 지점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게 본점에서도 사실은 수많은 부서라든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뭐 원하시면 마케팅 부서도 갈 수 있는 부분, HR 부분도 갈 수 있는 부분,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자분. 네. 네네. 네.
저는 당연히 지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금융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긴 했어요. 뭐 학회라든지 이런 것도 하긴 했었는데 부끄럽지만 저는 삼종이라든지 이런 자격증 관련해서는 갖고 있는 게 없이 입사를 했어요. 물론 회사에 입사를 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 같은 그 입사한 동기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연계 또는 뭐 다른 공대가 뭐 공과 계열에 있는 IT 회사 쪽에서 이직을 하시고 오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오히려 걱정 안 하시고 오히려 그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다 다듬고 메꿔 나간다면 장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이 반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안 하시는 거는 후회하실 것 같아요. 예,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채용, 예. 사실 상반기 때 지원했다가 떨어지고 네, 지금 현재 8월에 졸업한 상태인데요. 네. 혹시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지원해서 떨어진 거에 대해 네. 장점은 없는지 감점이 없는지. 감점이 없나요, 과장님? 좀 없습니다. 혹시 그런 거 걱정되지 않으세요? 4번 떨어지고 이건 지인분이 좀 궁금해하셔서 여쭤본 건데 그분은 상반기 때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이번 면접에서 떨어져서 이번 면접에서 떨어지게 되면 좀 힘들다는 그런 소문들이 있어서 고민하고 계신데 사실은 실무자 면접을 통과하게 되시면 다시 제로 베이스를 시작하거든요. 기존 면접을 통합시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 인연 면접 보실 때 인연 면접은 30분 하는 사이에 지금 연봉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서류 전형을 아니 실무자 면접을 통과하시는 거냐 동일하다고 감사합니다. 자기소개서는 똑같이 써야 되나요? 뭐 그거는 그 매번 채용 시기 때마다 자기소개서 저희 분례가 바뀌거든요. 공부하면 약간 바뀔 것 같은데 다음부터 중에는 채용 설명회 오시면 저희가 99%다 드리거든요. 네, 물어보시면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기 뒤에. 네. 예,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면접이요. 그 첫 번째 실무진 면접일 때는 차를 타고 이 저는 연수원으로 이동을 했었거든요. 1시간 동안 정말 그 제 옆에 있던 분들 거의 책 한 권을 들고 온 것 같았어요. 미친 듯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대신에 면접 가실 때는 뭐 실질적으로 그 면접실 들어갈 때는 당연히 뭐 가방 속에 다 넣으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겠죠. 네. 네.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됩니다. 네, 잘 안 보여요. 채용 설명회 한다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인 날짜를 알고 제가 지금 일정표는 안 갖고 왔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울 수도권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진행해서 되고요. 그 다음 주까지 쭉 되니까 아마 뭐 내일이나 이렇게 신문지상에 이미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신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경영학부 문서관 3학년에 다니고 아, 네, 안녕하세요. 잘 들었고요. 네.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지금 3학년 2학기 재학 중인데 저는 학생 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건 다양한 경험과 회사 가면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잖아요. 네.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막상 방학이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취업 전까지. 그래서 취업 준비, 흔히 말하는 뭐 자격증이라던가 아니면 스터디, 뭐 학회에 가는 그런 활동을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저의 개인적 시기로서 아니면 제가 끝까지 정말 해보고 싶은 거 해외로 나가본다거나 뭐 여행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경험, 도전에 대해서 더 높은 점수를 주시는지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수요. 어떤 걸 더 높게 평가하는지.
글쎄요,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대학생 때는 다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취업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본인이 정말 후회 없는 정말 하고 싶었던 활동들을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본인의 그 자기소개서에 다 녹아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은 고민하지는 마시고 행동으로 예, 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만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네. 제가 은행 쪽에서도 은행 쪽에서도 네. 가고 싶은 곳이 딱 정확하게 있거든요. 그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은행에 네. 있다고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딱 은행에서 나눠진 부서마다 있잖아요. 네. 제가 정말 가고 싶은 딱 그 부서가 있는데 네. 그걸 확실하게 표현하는 게 좋은 건지. 어느 부서에 가고 싶으신데? 네? 비밀이랍니다. 아, 비밀이세요? 아니, 얘기해 주셔도 되세요. 아예 그 마지막 질문이니까 사실 이제 은행에 오시면 그 요즘에는 뭐 쓰는 PB나 뭐 IB, IB 쪽으로 이제 뭐 아니면 뭐 M&A나 여러 가지 부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이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이제 나중에 은행 가서 은행에 꽂힌 뭐 PB에서 근무를 하면서 몇천억의 자산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당연히 써줘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 은행 업의 특성상 영업적인 근무를 많이 하시지만 그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정말 그 상위 직무를 다들 이제 나중에 수행을 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 나가서 뭐 M&A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 나가서 영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부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백데이터들을 내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하고 싶지만 저는 뭐 정말 다양한 어느 분야에서 근무를 해도 열심히 하겠다 나의 열정을 그 대신에 보여주신다면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없으시죠? 이상으로 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이상으로 신한은행 이정아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